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마추어 초보 개발자들이 만들어 봐야 하는 프로그램 시리즈 중 하나인 입력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수 10개만을 추출하여 보여주는 탑10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본 화면은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입니다. 하단에 있는 입력 상자에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큰 값 10개만을 추출하여 위에 있는 상자에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자의 크기 관계상 숫자의 범위는 마이너스 999에서부터 999까지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입력 상자에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숫자가 위쪽에 상자에 표시가 되고 다시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값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 수준은 초보자 수준입니다. 입문자, 초보자, 경험자, 숙련자의 기준은 아마추어 개발자인 경우이고 이는 지극히 수월한 자바스크립트 팀이 보는 관점이므로 객관성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개발 환경은 편집 툴로는 이클립스를 사용할 것이며 사용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전체 진행은 수월한 자바스크립트 팀의 트래블러 박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트래블러 박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트래블러 박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언급되었던 이클립스를 열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탑10으로 하겠습니다. 웹앱 폴더로 이동하여 CSS 파일을 위한 CSS 폴더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위한 JS 폴더를 생성합니다. 웹앱 폴더에서 메인 페이지로 사용하게 될 탑10.html 파일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CSS 폴더에서 스타일 지정을 위한 탑10 CSS 파일을 생성해주고 JS 폴더에서는 각종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될 탑10 JS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다시 HTML 파일을 열어 타이틀을 탑10으로 변경하고 CSS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SS 파일을 가져오도록 링크 태그를 추가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가져오도록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스크립트 태그에 디퍼 속성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HTML 문서를 모두 읽고 나서 스크립트를 적용해 달라는 속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페이지 전체를 감싸줄 메인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헤딩 태그를 사용하여 페이지의 제목을 지정합니다. 전체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숫자들이 표시될 10개의 상자를 만들어야겠군요. 이 상자들은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숫자를 임의로 입력할 수 없게 합니다. 완성된 화면과 만들고 있는 화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CSS가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만 경계선을 하나 추가하고 텍스트 입력 상자 하나와 2개의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개발 실력이라는 것이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점이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입력 상자는 클래스 속성을 어펜드로 하여 작성하였고 추가 버튼은 클래스 속성을 btn 어펜드로 만들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클래스 속성을 위주로 이벤트를 처리할 것이므로 유념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버튼은 btn 클리어로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여줄 영역을 추가하겠습니다.
결과 화면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지만 CSS를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CSS 파일을 열어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태그의 패딩 값이 지정되면 전체 크기가 늘어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속성을 모든 태그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박스 사이징 속성값을 보더박스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 영역을 담고 있는 메인 영역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마진의 상하는 60픽셀, 좌우는 자동으로 주어 화면을 가운데 배치를 하고 넓이는 900픽셀, 안쪽 여백은 30픽셀, 그리고 외곽선을 지정해 봅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실행 화면을 새로 고침해 봅니다. 약간 비슷해졌지만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속해서 메인 영역에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약간의 그림자를 추가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문자들은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외곽틀은 완전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입력 상자들의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박스인 것과 어펜드인 태그들을 먼저 지정합니다. 넓이와 높이를 각각 70픽셀로 하고 폰트 크기는 2배, 글자 정렬은 가운데, 위아래 정렬은 div 영역의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하나 발견. 오타를 수정한 후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여 중간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버튼과 다시 버튼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게 신경을 더 써야겠군요. 일단 버튼의 넓이는 140픽셀로 지정하고 높이는 다른 상자들과 동일하게 70픽셀로, 폰트 크기는 2배, 문자열은 가운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배치 속성이 없어도 자동으로 가운데 배치가 되지만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출력될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위아래 여백을 약간 주고 글자색만 빨간색으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스타일이 모두 지정되었으니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어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추가될 요소는 어펜드 입력 상자, 추가 버튼과 다시 버튼 정도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 상단에 간단한 주석을 달아주고 시작합니다. 탑10 숫자들의 개수를 저장하게 될 카운트 변수를 지정하고 탑10 숫자들이 저장될 배열 변수를 추가합니다. 태그의 클래스명을 사용하여 태그들 가져오는 get 함수를 정의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함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합니다. 중간에 주석을 달다가 갑자기 색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테마 속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클래스명이 박스인 입력 상자들을 모두 가져와 변수 박스지에 담아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탑10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손쉽게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화면이 로딩되면 커서가 입력 상자에 가도록 입력 상자에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시작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 이벤트 처리 부분에서의 주요 기능은 박스들이 갖고 있는 값들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과 카운트 변수를 다시 0으로 재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포문을 사용하여 박스를 하나씩 가져와 해당 박스의 밸류 속성에 공백을 대입해 줍니다. 포문이 끝나고 나서 카운트 변수에 0을 대입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다음으로 추가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입니다. 입력 상자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 숫자 형태로 변환하여 변수 v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카운트 변수 값을 비교하여 입력된 수의 개수가 10개 이하라면 그냥 카운트 변수 번째에 박스의 값을 표시해줍니다. (10개) 이하라면 탑10이라 볼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카운트 변수를 하나 증가시켜 입력된 수의 개수를 저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중간 테스트가 필요하겠지요. 입력 상자에 숫자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입력된 순서대로 박스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10개가 초과되었을 때 박스에 표시된 값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다시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마구 눌러줍니다. 다시 첫 번째 상자에 숫자들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카운트 변수가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먼저 박스들의 값을 다시 저장하기 위해 기존 배열의 값을 모두 삭제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박스의 모든 값을 가져와 배열에 추가해 줍니다. 이제 저장된 배열의 값을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것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주는 소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자열 형태로 비교하여 정렬해 줍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정렬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mySort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여 숫자 형태로 오름차 정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명을 sort 함수의 인자값으로 전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렬 방식으로 정렬해 줄 것입니다. 매개 변수로 받은 값들을 숫자로 만들고 이를 비교하여 리턴 값이 1이면 x, y의 값들이 순서가 바뀌어 배열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럼 배열의 첫 번째 값은 항상 가장 작은 값들이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입력된 숫자인 변수 v와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비교하여 입력된 값이 크면 배열의 첫 번째 위치에 변수 v의 값을 대입합니다. 그런 후 배열을 다시 오름차 정렬한 후에 박스들의 값들을 다시 차례대로 표시해 줍니다. 중간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숫자를 입력하고 항상 추가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로직을 추가해 줍니다. 입력 상자에 케업 이벤트를 추가해주면 될 듯합니다. 이때는 발생한 케업 이벤트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를 ev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발생한 이벤트가 매개 변수 ev를 통해 전달됩니다. 물론 매개 변수명은 다른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EV에 들어있는 키코드 값이 13번이라면 엔터키를 누른 것이 됩니다. 이때 추가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고 입력 상자의 모든 값을 선택하도록 셀렉트 이벤트를 입력 상자에 적용해주면 다음번 숫자를 입력하기보다 편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봅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박스의 값들이 차례대로 입력되고 입력한 숫자는 자동으로 선택되어 다음 수를 입력이 편리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숫자들을 계속해서 입력해봅니다. 입력한 숫자들 중 탑10만이 박스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테스트해봅니다. 완성된 듯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탑10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다면 댓글로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월한 자바스크립트 팀의 개발자 트래블러 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아주 잘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시리즈는 입문자 과정이 끝났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지 막연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자 한자 따라서 작성하고 테스트해 보신다면 개발 초보자에서 어느덧 개발 경험자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